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30%의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저 30%는 변화가 없을까? 저 역시 궁금한 게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추측되는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반가운 뉴스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 못한 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선 즈음에서 이재명 그때 당시 대선 후보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던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많은 집안의 어르신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뭐 가장 먼저 이 현재 현실 정치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희 집만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많은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모이면 사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워낙에 대한민국이 현재 이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가족들 간의 그런 얘기들이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분위기로 가볍게 그냥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정도 선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통령 움직이지 않는, 꼼짝하지 않는 30% 지지율이 이래서 현재 변하지 않는구나. 야, 이거 언제까지 이 현상이 이어질까라는 간단한 호기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오늘 뽑은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이나 탈법 같은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려고 했다. 다른 사람도 그런 걸 하지 않느냐.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 안타깝죠. 딱하죠. 그분들이 생업을 이렇게 좀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 종종 이렇게 불법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들을 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가면 다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랬다. 다른 사람도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학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표현이 좋은 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그마한 요소로 보여지고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오늘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표현을 갖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90살 이상 살 확률을 10%나 높이는, 이 10%는요, 여러분, 이러한 연구 논문에서 10%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분명한 결과입니다. 10%나 높이는 성격이 따로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 발표한 성격, 어떤 성격이냐면요. 제가 요 색깔로 이 낙천성입니다, 여러분. 낙천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낙관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뭐 불행한, 어려운, 불안한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뭐 긍정의 힘을 믿는 뭐 이런 그런 낙관주의적인 성격, 낙천성이 건강 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수명을 5%나 더 길게 해주는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유전자 영향력은 25%밖에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후천적 의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일부러라도 좀 긍정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그러한 후천적 의지가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낙천성을 개선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장수를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장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을 10%를 높인다는 겁니다.
나이를 들면요, 제가 이 노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이렇게 뭐 60, 70,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소위 말해서 건강하고 멋있게 노화 현상이 진행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더욱더 무력에 더 사로잡히고,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이 재산이 없으면, 이 빌딩을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압도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막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음을 좀 더 비우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비워내고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고, 이러한 낙천성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가급적 낙천적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긍정의 힘을 믿고. 그래서 이 낙천성이 대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좀 봤어요. 낙관주의라는, optimism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학문적으로 뭐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나 즐거움 높이고 불안, 우울감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이제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드린 이유는 네 번째 이유 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낙관주의가 매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 낙관주의라는 것이 비현실성에 기초를 한다면,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낙관주의에 뭐 이렇게 어떻게 통제를 받는다면 그가 추진하고 있는, 그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이나 임무가 긍정적으로 결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많은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뭐 언젠가는 내가 로또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일 안 할 거야. 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이렇게 살 거야. 언젠간 되겠지 뭐. 하루에 뭐 밥 한 끼씩만 먹고라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냥 걱정이 없죠. 내가 언젠가 로또를 맞을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만큼의 어떤 나의 열정과 땀을 투입하는 상태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이죠. 뭐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오늘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실패 확률을 오히려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연휴에 가족들끼리 말씀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뭐 설마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대통령인데 잘하겠지,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르신들도 이전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조차도 지금은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 설 연휴 때, 추석 연휴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린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상이 지금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인데 잘하겠지. 실제로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대통령 위에 또 누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라는 표현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소문들도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또 언젠간 잘하겠지.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다소는 비현실적인 낙관적 생각이라고 판단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낫지 않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엉망이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추측, 가정 뭐 그런 거에 의한 거니까 본인 생각이니까 그건 누구도 뭐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뭐 국내적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요. 또 대통령으로서도 언제 제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 이런 표현이세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그래도 대통령 뽑았으니까 다음번에 뭐 5년 하고 다음에 또 저쪽에 또 한 5년 하고 사이좋게 한 번씩 하면 다 좋은 게 아니겠어? 이런 표현하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들께서.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런 표현 참 많이 하세요. 특히 제가 이렇게 관찰한 결과로는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세요. 그거는 일정 부분 과거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터프한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뭐 이런 과정, 근대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오는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본인들의 20, 30대를 그 조국의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 바친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와는 다르고 지금 20, 30대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의 어르신들은 어떤 사회적 현상, 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 나가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것들을 희화화하고 가십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의 핵심에 있는데 요거 오죽하면 그랬겠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는 낙관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아주 뭐 언젠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이쪽으로 대화가 넘어와요. 근데 요거는 낙관주의는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에 그 밑바닥에는 측은지심이라는 그런 그 사상, 뭐 그런 그 패러다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측은지심,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맹자, 공자, 뭐 노자, 장자 중에 한 명이었겠지. 맹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맹자는 성선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착하다. 그 착한 그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는 4단, 4가지의 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측은지심을 포함하는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은 아마 이 4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 4가지의 4단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달달달달 시험 때마다 외웠던 인의예지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선설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맹자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성선설에 입각한 교육의 결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측은지심이 인간됨의 하나의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세대나 저보다 어린 세대에 비해서는 이 측은지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남을 보면 더 도와주려고 하시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분에게 먹을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하시고, 그러나 저만 해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노인복지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본인의 잘잘못이 있겠지. 법이 정한, 규칙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도움을 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쓰나? 어떻게 오죽하면 그랬겠나?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같이 잘 살아야 해. 뭐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에 가장 그 큰 수혜를 입은 분이 사실은 이분이시죠. 네. 건강이 뭐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알려진 거에 비해서 바로 나오셔갖고 여기저기 막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을 감옥으로 보냈던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들의 측은지심을 온몸에 받고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어르신들의 말씀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추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분들의 사고, 마음의 상태,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현재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그 행위를,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뭐 소문이면 소문, 우리 뭐 더 탐사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니까 저희 더 탐사에서 보도되는 다양한 팩트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보도되고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도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측은지심, 낙관주의 같은 것들이 여전히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30%가 다 노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바로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에서는 20대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가장 활발하게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20대대로 제가 가끔 뭐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 인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30대 그 30%의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를 아마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 노인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낙관주의라든지 측은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분이 뭐 직접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분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면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마어마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면도 아니고 형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이렇게 거부가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사실 저는 뭐 예의주시는 하고 있으나 좀 더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죄를 져도 어르신들 말씀대로 측은지심 진짜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 사회의 정의가 올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분이 뭐 부모님이 흉탄에 다 돌아가시고 안 됐고 불쌍한 상황이어도 이분은 현재 건강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든지 사면이 되셨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라든지 막연한 낙관주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언제쯤 대통령이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큰일 나겠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갖게 되시는 그러한 기회가 언제쯤 올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행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30% 지지율, 이 지지율에 대해서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그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어르신들의 생각이 이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든지 이런 측은지심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고 그것이 언제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보다 더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현재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0% 지지, 30%의 비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